어제 개표 방송 때문에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제가 새벽 1시 반에 개표 방송 보느라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경남 지역 때문에 저 서울 사는데 그거 보느라고 제가 1시 반에 잤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 분들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앉아서 조셔도 좋습니다. 조셔도 좋고 여러분들 조시는 거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걸로 제가 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은 여러분들 현재 다 이아스, VM웨어 기반으로 이아스 가능한 구축이 다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를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파스로 고도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스로 여러분들 고도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그걸 정말 15분 만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고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미나 진행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드실 밥상이 아닙니다. 그냥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인데요. 제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식사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배가 고프실 텐데 지금 워낙 시장하셔가지고 단 것만 좀 땡기시죠, 그죠? 사탕 상당히 많이 없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군침이 도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정말 죄송한데 여기 중식당인데 제가 한식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식당 관계자한테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정갈한 밥상을 보시면은 상당히 군침이 돌고 정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갈하게 차려놓은 이 밥상을 드시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숟가락 들고 나타나는 거죠. 숟가락만 놓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짜증이 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기존에 ID 센터에 차려놓은 VM웨어 이아스 밥상에 제가 숟가락만 2개 딸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숟가락만 2개 올리고 밥을 퍼먹으면 제가 쫓겨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대신에 선물을 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 2개 올리는 순간 60척 반상으로 제가 만들어드리는 선물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갈한 밥상이 숟가락 2개만 딸랑 올리고 60척 반상이 되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려놓은 이아스가 지금까지 가상화가 어떤 혁신을 여러분 데이터 센터 쪽에 안겨줬는지, 그런데 거기서 조금 해결이 되지 않는 현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현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안들을 해결했을 때 진정한 자율형 데이터 센터, 완전 자동화된 클라우드형의 데이터 센터로 트랜스폼이 가능합니다. 그걸 1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VM웨어 기반의 이아스가 어떠한 가상화 혁명을 안겨다 줬는지, 가상화가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 어떤 혁신을 안겨다 줬는지 그걸 한번 짤막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과 기관의 클라우드는요 거의 이아스 형태였어요. 실질적으로 이아스는 클라우드의 하나의 기반입니다. 근데 이게 클라우드의 전부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이아스 형태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다 구축을 해왔었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큰 혜택을 안겨다 줬습니다. 그래서 운영적인 면에서 상당한 TCO 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드 업계가 상당히 재미가 없어졌죠. 매출이 10분의 1도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10대의 서버를 딜리버리 했는데 이제 한 대만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10개의 VM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TCO에 대한 절감을 안겨다 줬고요. 두 번째, 공간이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88명 정도 규모가 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 돌고 있는 서버가 인원이 88명밖에 안 되는데 400대 서버가 돌고 있어요. 근데 이 가상화가 아니면은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400대 서버를 회사, 저희 규모가 작은 회사에 어디다 둡니까, 그죠? 머리에 이고 다닐 수도 없는 건데, 그죠? 그래서 물리적 서버 70대가 400대로 증가되는 거, 바로 상면에 대한 절약, 공간에 대한 절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코스트에 대한 절약, 이 두 가지의 큰 혜택을 안겨다 줬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조가 상당히 단순화됐습니다, 그죠? 옛날에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별도로 다 구매하셨어야 돼요, 그죠? 네트워크는 여기 계시는 시스코로부터 구매하셔야 되고, 서버는 H4, i4, 스토리지도 H4나 E4 통해서 구매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인프라가 다 단순화됐습니다. X86 박스 하나에 이 모든 인프라가 이제 다 담겨 있어요. 가상화로. 네트워크도 담겨 있고요, 서버도 담겨 있고, 스토리지도 담겨 있고, 이거를 아까 시스코에서 말씀하셨죠. HCI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복잡한 인프라가 정말 심플하게 바뀌게 된 큰 혜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됐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앞서 있는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를 구매를 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딜리버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분, 2분, 10분이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짠 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버 스토리지를 구매한다는 얘기를 안 하죠. 할당을 한다. 할당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생산성이 10배 이상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인프라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만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가상화의 혁명이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줬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분명히 하드웨어에 대한 구매, 운영 비용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가상화가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과 운영 비용이 줄어졌나요? 가상화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비용이 줄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가상화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운영 비용이 줄었더라면 예, 저는 지금 농사지으러 회사에 있지 않고요. 농사지으러 고향을 아마 내려갔어야 될 겁니다. 예. 가상화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전혀 혜택을 받은 게 없습니다. 비용이 전혀 줄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가상화로 인해서 저희 회사는 더 큰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가상머신에서 하는 작업이나 물리머신에서 하는 작업이랑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여전히 과거에서 행해졌던 수작업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여전히 행해지더라는 거죠.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서버 객체의 개수가 10배, 100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더더욱 피곤하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도 더더욱 피곤하고 일만 많아졌지 아무런 혜택을 받은 게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현안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단에서 애플리케이션 단까지 한번 우리가 좀 높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여러분들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현안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요, 개발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개발자가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을 못합니다. 왜냐? 개발자가 해야 될 주요 업무의 코딩과 그리고 개발 계획의 상당한 부분이 인프라 구축에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자가요, 자기 업무의 40%가 자기가 개발해야 될 환경, 테스트해야 될 환경을 구축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는 겁니다. 개발자가 나 A라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건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필요하니까요 준비해 주세요. 근데 인프라 담당자들 요즘 편합니다. 그냥 클릭 한번 하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할당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개발자는 거기에 OS 깔고 미들웨어 올리고 DB 올리고 프레임워크 올리고 수작업으로 계속 그 행위를 해오더라는 거죠. 내 개발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꾸미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겪는 또 하나의 고통은 내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버그 픽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테스트계에 올려요. 테스트계에 올려보니까 또 버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버그 픽스를 다 해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고객사 딜리버리를 딱 합니다. 하는 순간 또 수많은 버그들이 막 양산이 되는 거죠. 즉 호환성 문제 때문에 개발자는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호환성 문제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공통적으로 다 생기는 문제입니다. 왜냐? 애플리케이션은요, 개발자가 개발한 환경에서 돌아가는 게 최적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개발자가 개발한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항상 버그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벤더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러죠? 그러면 A라는 벤더, B라는 벤더, C라는 벤더, 멘텍, 공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문제가 없는데 왜 거기서만 그러죠? 그게 모든 소프트웨어 벤더사의 답변입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소프트웨어는 개발자의 개발 환경에서 돌아가는 게 최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개발자의 개발 환경과 다른 운영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호환성 문제에 있어서 개발자는 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단에 내가 관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개발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인프라 단에 관여를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특히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뀝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200개 고객 대상으로 해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애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일주일에 2번요. 정말 많이 바뀌죠. 그리고 모바일 혁명 때문에 더 자주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배포하고 업그레이드 할 때 주로 언제 작업을 하십니까? 주로 언제 하죠?
퇴근 후에, 더 정확하게는 야간에, 더 정확하게는 주말에. 일주일에 2번 한다 그랬죠. 그러면 목, 금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금, 토, 일 이렇게 합니다. 주말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현재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개발자가 가상화 환경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가상화가 되기 전에 환경과 똑같이 이러한 환경에 직면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이퍼바이저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어요. 소프트웨어 벤더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짠하고 만들어지고 프로비저닝 되고 확장되고 이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작업, 개발 작업, 배포 작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작업 모든 거는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가상화 혁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 2개의 숟가락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는 겁니다. 인프라 단에서 더 넘어서서 애플리케이션 단까지 이제 자동으로 프로비전이 되고 확장되고 장애 처리에 대해서 자동 이루어지는 이런 꿈과 같은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숟가락 2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자동화된 애플리케이션 단까지의 서비스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서비를 해봤습니다. 서비를 해봐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동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트래픽이 폭주하는데 미들웨어 엔지니어 불러다 인스턴스를 수작업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자동으로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배포를 하는데 맨날 야간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동 배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중단 배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발자가 소스를 커밋하고 빌드하고 배포하는 이 모든 단계의 워크플로우가 좀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렇게 환경을 꾸미는 것 자체가 바로 파스입니다. 파스가 괜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프라스트럭처 단에서 다 자동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이하스라고 부르고요. 이걸 앱 단까지 모든 배포와 빌드와 그리고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걸 바로 파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한 단계 좀 더 높여보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스 형태로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배포, 운영, 확장 과정이 자동화됐을 때 더욱더 크나큰 생산성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하스가 제공해준 생산성의 100배까지 더 크나큰 생산성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야, 저렇게 파스로 고도화가 아니고 새로 구축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 완전 판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밥상을 다 갈아엎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숟가락만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이제 VM웨어 기반으로 이하스 차려놨잖아요. 그죠? 그 환경 그대로 숟가락만 올리면 될 텐데 어떠한 숟가락이 필요한지 2개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커 컨테이너입니다. 요즘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관심도가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급증을 했을까요? 컨테이너가 그전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옛날에 선솔라리스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컨테이너라는 말이 왜 갑자기 부상하게 됐을까요? 클라우드 때문입니다. 근데 왜 클라우드 때문에 왜 갑자기 부상하게 됐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VM웨어 환경의 VM을 아마존 클라우드로 옮기려고 합니다. 확장하려고 합니다. 옮겨집니까? 그대로 올라갑니까? VM이 KT 클라우드에 그대로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죠. 올리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마이그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VM에서 개발한 가상머신을 고객사 가보니까 그냥 오픈소스 KVM을 씁니다. 하이퍼바이저. 혹은 MS 하이퍼V를 씁니다. 못 올립니다. 그죠? 중간에 마이그레이션 하셔야 돼요. 이전 환경을 다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 근데 도커 컨테이너는 다 올라갑니다. 물리 환경이 됐던 하이퍼바이저가 뭐가 됐던 클라우드가 뭐가 됐던 상관없이 그대로 올리면 돌아갑니다. 즉 호환성 문제의 해결사라는 거죠. 아까 개발자가 호환성 때문에 제가 고통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개발자의 환경 자체를 컨테이너에 말아버려서 올리게 되는 경우 아무 문제 없이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갑니다. 하부의 인프라스트럭처 구조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도커 컨테이너가 뜨는 겁니다. 더 큰 생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포장기사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이 뭐 어떤 형태로 생겼든 간에 포장이사 박스에 똑같은 규격으로 물건이 담기고 똑같은 규격의 물건을 나르죠. 그죠? 그래서 물건이 뭐가 되든 컨테이너에 똑같은 형태로 담을 수가 있고요. 운송머신이 뭐가 됐던, 운송기가 뭐가 됐던 상관없이 똑같은 형태로 하역하고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물리의 혁명을 가져다 줬고 포장이사가 이사의 혁명을 안겨다 준 겁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포장이사 하듯이 패키징하고 딜리버리하고 러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필요해서 바로 컨테이너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저희 회사가 이 컨테이너를 5년 전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멘텍은 아시겠지만 HADR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저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우분투 기반으로 이걸 개발을 했는데 고객사는 우분투 리눅스를 안 쓰더라는 거죠. 아, 우리는 레드햇, 아, 우리는 센토스, 우리는 수세.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센토로, 수세로, 레드햇으로 컨버전을 해야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야, 이걸 컨테이너로 말아서 컨테이너를 레드햇에 올리고, 컨테이너를 수세에 올리고, 컨테이너를 센터에 올리면 호환성 유지가 되지 않을까? 거기서 저희가 5년 전부터 컨테이너를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웬걸?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잘 아시죠? 그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걸 가상화로 해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만든 거. 근데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 하이퍼바이저 종류마다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컨테이너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의 버전만 만들어서 아무 때나 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산성과 배포에 대한 패키지링, 그 다음에 호환성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게 컨테이너라는 숟가락,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컨테이너로 변환하는 것 자체가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쓰고 있는 VM위에 그대로 도커 컨테이너를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게 반복적인 작업에 대한 자동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빌드하고 배포하는 거 이게 굉장히 반복 작업이에요. 일주일에 2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얘를 필요할 때 확장하는 거. 장애 났을 때 자기가 처리하는 모든 패턴들이 똑같습니다. 이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제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자동화해야 되느냐? 똑같은 품질의 퀄리티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그 전에 빌드하고 배포하고 장애 처리하고 이걸 누가 잘합니까? 에이스 엔지니어가 잘합니다. 그죠? 근데 기업마다 에이스 엔지니어를 다 둘 수는 없어요. 그죠? 비용 때문에. 그러면 초보 엔지니어라도 비슷한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걸 노가닥이라고 합니다. 반복적인 노가닥을 자동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전부 다 자동화해주는 툴을 우리가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도커 스왑이라는 게 있고 메소스라는 게 있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클라우드 파운드리예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쿠버네티스가 다 천하통일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쿠버네티스가 천하통일을 했느냐? 어제 6.13 지방선거의 민주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그쪽으로 다 쏠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쿠버네티스가 천하통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쿠버네티스가 바로 컨테이너에 대한 모든 자동화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애나면 알아서 살려주고 필요하면 자동으로 늘려주고 그래서 배포, 확장, 빌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쿠버네티스 없이 컨테이너를 여러분 수작으로 관리를 했었을 때 배가 흔들리면 컨테이너가 다 쏟아질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컨테이너 관리를 못하는데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는 경우 아주 견고하게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확장하고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아주 극대화된 배포와 확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예제처럼 시스코의 HCI 기반 위에 VM이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톰캣 18개를 내가 배포를 하고 싶다. 옛날 같으면 2주 정도,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다 세션 클래스까지 내가 다 하겠다. 그러면 더욱더 막막해집니다. 2천만 원짜리 엔지니어 불러다가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우스 한 번으로 18개 톰캣이 쫙 배포가 돼버리고요. 성능이 좀 딸리네 싶으면 남아있는 여유 노드로 자동으로 알아서 확장을 해줍니다. 과거처럼 미들웨어 엔지니어를 불러다가 인스턴스 확장해주세요, 줄여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로컬 내에서 확장할 필요가 없으면 퍼블릭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확장까지 가능한 기술을 현재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숟가락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도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이 두 가지 숟가락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자동화된 구도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더 존재합니다. 예, 개발에 대한 자동화를 위해서 CI/CD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자 포털에 들어가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컨테이너는 까봐야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장이사 된 거 포장을 까봐야 안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거 열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안에 뭐가 들었고 어떤 식의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요소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스택을 올려봤어요. 저희가 1년 반 동안 스택 올리면서 테스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15분 만에 끝낸다면서 도대체 저 스택 올리고 1년 걸리고 뭔 얘기냐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서 아마 난감해하실 거예요. 고도하는 몰고 험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저런 스택을 올려서 고생한 거를 저희가 패키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키징한 소프트웨어가 아코디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쿠버네티스 기반의 도커 컨테이너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친절히도 저희가 미들웨어를 내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웨바스 미들웨어 돈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안에 다 내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엔진X, 톰캣, 와일드플라이는 제이보스입니다. 네, 이게 다 내장이 되어 있고요. 얘를 매니지먼트하기 위한 L4, HA, APM 이런 것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IM으로 CLI나 컴파일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배포할 필요 없이 다 UI로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성능이 딸린다 싶으면 알아서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가장 좋아하는 CI/CD. 개발자가 커밋을 합니다. 소스에다가. 그러면 걔를 가져와서 빌드를 해야 되고, 컨테이너 환경이에요. 그럼 컨테이너로 말아야 되는데 개발자가 컨테이너 몰라요. 운영자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다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는 원래 하던 대로 Git이나 SVN 쪽에 형상관리 쪽에다 소스를 올리면 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가져와서 빌드하고 컨테이너로 말고 서버에 알아서 자동으로 다 배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안에 또 APM이 내장이 돼서 애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 다 이렇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아스 기반에 VM웨어 이아스 기반에 밥상이 차려져 있고요. 거기에 숟가락 2개만 올리면 이제 완전 자율형화된 자동화된 데이터 센터의 꿈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세션을 마치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POC나 상세 내용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GIT와 함께 숟가락 2개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